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삼성전자에게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사 갈등이라는 큰 그림자를 걷어낸 직후 회사가 곧바로 미래를 향한 카드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카드는 인공지능 황제로 불리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다음 주 한국 방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출하한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HBM422단 샘플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 최대 테크 박람회 비바테크 2026 참가를 통한 새로운 사업 진출입니다. 네 번째는 직원 1인당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보상 체계로 만들어진 인재 잡기 휴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글로벌 최정상급 고객 확보, 메모리 기술 주도권,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그리고 인재 경쟁력까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갖춰야 할 거의 모든 조건이 동시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삼성전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사실 네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회동 이후 약 7개월 만의 방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만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5월 29일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2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했습니다. 전작 대비 속도가 20% 이상 빨라졌습니다. 셋째, 삼성전자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테크 박람회 비바테크 2026에 참가해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비전을 공개합니다. 모바일과 가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의 신호탄입니다. 넷째, 삼성전자 직원들의 보상 수준이 일반 대기업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은 성과급을 포함해 총 보수 세전 7억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소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젠슨 황이 누구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반도체인 인공지능 가속기를 사실상 복정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를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젠슨 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출렁입니다. 그런 인물이 다음 주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매우 큰 호재 신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타이페이 2026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참석 이후 약 7개월 만에 방한입니다. 그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치킨집에서 함께 만나 화제가 됐던 이른바 깐부 회동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첨단 패키징, 그리고 파운드리 협력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차세대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젠슨 황이 방한 중 LG그룹 구광모 회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측은 피지컬 인공지능, 즉 자율주행과 로봇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단순한 메모리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산업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젠슨 황이 이번 방한 중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과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닙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체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가 젠슨 황과 직접 마주 앉는다는 것은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의 구체적인 협력 계약이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 회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에는 반드시 고대 역폭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 시장을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만남은 엔비디아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올해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황 최고 경영자의 발언과 행보가 앞으로 시장 구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젠슨 황이 이번에 만나는 회사가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 큰 흐름을 가져가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2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하한 시점이 바로 젠슨 황 방한을 며칠 앞둔 5월 29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최대 인공지능 고객인 엔비디아의 수장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삼성전자가 타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카드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펼친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중요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기 직전에 거실에 가장 좋은 가구를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아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젠슨 황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는 우리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하한 HBM422단 샘플은 핀당 14기가비트에서 최대 16기가비트 속도로 작동합니다. 이는 전작인 HBM4 대비 20% 이상 빨라진 수준입니다. 단위 스택 기준 대역폭은 초당 3.6TB에 달합니다. 용량도 확대됐습니다. HBM422단 제품은 48GB 용량을 구현했고 삼성전자는 고객사 요구에 따라 32GB 8단, 64GB 16단 제품까지 라인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HBM4의 핵심에는 두 가지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시 디램, 둘째는 4나노 파운드리 기반 로직 다이입니다. 일시 디램은 10나노급 6세대 디램 공정으로 메모리 한 칸 한 칸을 매우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최신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는 삼성전자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한 회사 안에서 손잡고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이미 지난해 12월 최종 인증 단계인 시스템 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11.7기가비트의 업계 최고 수준 속도를 입증하며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후속 제품인 HBM42 샘플까지 세계 최초로 내놓은 것입니다. 차세대 기술의 흐름이 빠르게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개발 담당 부사장은 이번 출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2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며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자신감 있는 발언이며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이미 결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카드, 비바테크 2026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바테크는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와 스타트업 박람회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고 전 세계 약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거대한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 주제는 인공지능, 환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 더 건강한 내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참가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와 커넥티드 케어입니다. 여기서 커넥티드 케어란 모바일과 웨어러블, 가전을 모두 하나로 연결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손목의 찬 시계로 심박을 측정하고 거실의 가전이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스마트폰이 그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가전 한 대, 스마트폰 한 대를 파는 회사를 넘어 사람의 일상 전체를 관리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회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 건강관리 솔루션, 노화 방지,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관리까지 다채로운 서비스가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곧 도입될 삼성 헬스의 새로운 기능도 함께 선보입니다. 단순한 박람회 참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자리입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거대한 수익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비바테크 참가가 의미하는 더 큰 그림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길을 동시에 모색해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자율주행과 로봇용 반도체 플랫폼을 준비하고 폴란드와 영국의 친환경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 등이 모두 그런 노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헬스케어라는 사람의 일상 그 자체를 다루는 새로운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카드, 보상체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새로운 보상체계로 인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가 연간 수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봉 1억 원 수준 직원이 새로 신설된 특별 경영 성과급과 기존 성과 인센티브를 합치면 성과급만 최대 6억 원 안팎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보수 기준으로는 세전 약 7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약 1억 2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의 약 7배에 달하는 보상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직장인 사이에서 일할 맛 난다는 표현이 나올 만한 수준의 보상체계입니다. 한국 일반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이 약 5,061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그 격차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즉, 한국 평균 직장인 약 14명분의 연봉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명이 받는 셈입니다. 이런 수준의 보상은 한국에서는 물론 글로벌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보상 체계가 가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과 장비를 갖춰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핵심 인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7억 원 수준의 보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견줘도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경쟁사인 대만 TSMC는 사상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삭감설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파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이미 갈등을 정리하고 7억 원 수준의 보상 체계를 갖췄습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둔 셈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 회사의 기술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짚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먼저 젠슨 황의 방한이 곧바로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은 협력 논의의 시작일 뿐 실제 대규모 수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HBM4이 샘플 출하 역시 양산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고객사 인증과 패키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7억 원 수준의 보상 체계가 회사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사이의 격차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젠슨 황의 방한 자체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남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HBM4이 샘플 출하 역시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양산 전환의 출발선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7억 원 보상 체계 역시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핵심 인재를 잡아두는 것은 단기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장기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 일정과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회동 결과입니다. 어떤 협력 메시지가 나오는지가 단기 주가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둘째, HBM4이 12단 샘플의 고객사 인증 통과 시점과 양산 전환 일정입니다. 양산 전환이 빨라질수록 본업의 실적 모멘텀이 강해집니다. 셋째,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비바테크 2026에서 공개될 삼성전자의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와 파트너십 발표입니다. 신사업 영역의 구체적 모습이 시장에 드러납니다. 넷째, 7억 원 보상체계 시행 이후 핵심 인재 유치와 유지 흐름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로부터의 인재 이동이 줄어드는지가 장기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추가 고객사 확보 흐름입니다. 엔트로픽,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 또 어떤 회사가 명단에 추가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정상급 고객 확보, 메모리 기술 주도권,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그리고 인재 경쟁력까지 이 모두를 한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방한, HBM4이 12단 세계 최초 출하, 비바테크 2026 참가, 그리고 7억 원 보상시대 개막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젠슨 황의 방한이 구체적인 협력 계약으로 이어지고 HBM4가 양산으로 전환되며 비바테크에서 공개되는 헬스케어 비전이 시장의 호응을 얻고 7억 원 보상이 글로벌 인재를 단단히 붙잡아둔다면 오늘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는 출발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협력 계약 지연이나 양산 일정의 변수가 흔들림을 만들더라도 글로벌 최정상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력 흐름, 메모리 기술 주도권, 새로운 사업 영역, 그리고 인재 경쟁력이라는 4개의 축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을 정리한 직후 곧바로 미래를 향한 카드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황제 손님을 맞이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을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해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